제가 무슨 율사는 아니고요. 예. 근데 제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많은 그 변호사들이라든지 음. 현직의 율사들이 이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예. 표출했고 오늘 반대표를 던진 곽상원 의원 검찰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곧 다가올 국민 고통이 눈에 보이는 개정안이다. 음. 이렇게 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예. 저는 무슨 어떤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이분이 바로 그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수사 기소 분리를 주장한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역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이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 보완책이 있어요. 예. 예를 든다면은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든지 예. 또는 뭐 그 7대 범죄와 관련해 가지고선 이제 여러 가지 그 보완책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예. 아마 그러한 약자 외에도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앞으로 도드라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보안 수사권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사가 이런 식으로 왜곡됐다라는 것이 이제 나올 때마다 민주당이 부담해야 될 정치적인 그런 짐이랄까? 이 부분은 제가 경고한다기보다도 법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부분이죠. 사실은 이전 제도 하에서도 수사가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재판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제도가 있지만 뭐 어떠한 휴먼 에러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치환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엄청 경론 속에서 이게 이제 폐지된 다음에 어떤 희생자들이 생긴다거나 혹은 수사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휴먼 에러가 발생하는데 이거 다 이게 보안 수사 폐지해서 그렇다. 혹은 사법개혁 때 이런 거 다 민주당이 홀로 감당해야 될 상황도 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비판은 많이 예.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언제든지 특이한 사례들은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검찰 수사들 중에서도 자의적인 수사 아니면 뭐 정치적 수사도 많이 있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뭐 공소 자체도 검찰한테 맡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 제도 전체를 정합성을 잘 갖춰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예외적으로 어떤 경찰의 뭐 수사 부실이나 그렇죠. 아니면 비위가 있었다라고 해서 경찰의 수사를 맡기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민했던 거는 수사를 검찰에 맡겨두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분리를 했는데 일부를 그대로 남겨두는 게 맞냐. 그러면 저는 수사 기소 분리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뭐 군검찰관 하면서 수사를 해보면 예. 일단 저한테 온 이상 저는 피의자의 변명보다는 내가 잡아 넣어야 될 구속을 시켜서 유죄를 받아야 될 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한 발짝 떨어져서 경찰이 한 수사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계속 혹시 잘못된 수사는 없는지 유죄를 받기에 적정한지 굳이 이걸 기소할 필요가 기소하지 말고 내가 계속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서 예. 그래도 나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건 무혐의를 하게 만들고 기소를 하지 않게 하는 이런 식의 저희가 시스템을 구현해내는 거거든요. 예. 물론 효율성 측면으로 보면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리고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에 맞게 유죄를 받기에 적합한 수사를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찰 수사는 계속 그 법률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수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당장은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경찰이 단순히 범죄자를 잡고 단순 자백을 받는 게 아니라 예. 지금 검사가 유죄를 받기 위해서 법적인 요건을 잘 갖춰서 질문을 하는 이런 식의 노하우가 서로 전달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수사 기록이 경찰청에서 검찰청을 올 때까지 물리적으로 기록이 오는 시간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요번에 내용 중에 하나가 모든 수사 기록을 전자화해 갖고 열람할 수 있다. 예,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과거하고 달리 보안 수사도 전산 시스템으로 바로 즉시 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다라는 거는 정말 옛날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거다라고 보고요. 예. 법조인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경찰보다 낫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법을 사법 시험도 안 본 어떻게 경찰이 어려운 수사를 할까? 법률가가 아니다. 법률가들은 그게 어떤 변호사들도 법조인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불안함이 기본적으로 예. 있죠. 예. 하지만 그런 것들은 법조인들이 통제를 하면 되는 거고 수사를 꼭 법조인이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은 아마 시행착오가 여러 번 생길 거고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비난을 받을 겁니다. 예. 예.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저희는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비난을 덜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그 시간을 이제 통과하겠다는 말씀이죠. 네. 아니 단순 무식하게 간단한 네. 질문. 하시고 박원석 예. 의원님. 예. 그런 법 취지와 정신이라면 음. 그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 또는 검사 출신들은 딱 저 사람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을 걸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논리로라면 특검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특검 제도가 있는 한 특검은 지금 수사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논리를 상당히 그 혼란스러워하는 그리고 이제 특검의 피의자의 경우는 네. 당신이 왜 수사를 하냐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그 시비가 걸릴 거고. 위헌 네. 소송이 날 수도 있다. 예. 이게 질문할 게 너무나 많아서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검찰이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오남용해가지고 정치 검찰이라는 논란을 일으켰던 여러 역사적인 사례와 예. 또 잘못된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수사 기소를 분리하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민주주의에서 이 권력이나 권한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예. 그걸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그 제도의 원리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고 뭐 영장 청구권도 가지고 있고 일종의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걸 분산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국민에게 이로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이라는 어떻게 보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의 수사권마저 이거는 이제 직접 수사권, 즉 수사 개시권이나 수사 지휘권하고는 다른 거예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을 가능성, 그건 늘 있는 거니까 그거를 어쨌든 보완하기 위한 이런 제도인데 그거마저 없애는 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 제가 범죄 피해자나 잠재적 피해자 입장이라면 예. 경찰이 하든 검찰이든 상관없어 나는. 어쨌든 내 수사가 제대로 돼서 맞아, 맞아. 정의가 실현되고 그리고 내 그 피해가 회복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신속하게 그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검찰이 한 번 더 보는 게 안심이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없앤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좋은 겁니까?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 수사 기소 분리라는 원론으로 자꾸 돌아가서 수사 기소 분리가 원칙 아닙니까라고 묻지 말고 누구한테 좋은 건지를 답을 좀 해주세요. 저는 피의자한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한테 어떤 면이 좋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과도한 수사 안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해자도 피해자예요. 사안에 피의자고. 피의자. 네. 피의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가 장기화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차피 재판을 받아서 유죄가 인정되는 거니까 예. 유죄 사건의 경우에 검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봐서 혹시라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한 거를 검찰이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그런데 경찰이 무죄로 판단하는 거는 보안 수사가 아니라 그건 재수사 요구를 하는 제도거든요. 보안 수사는 유죄로 인정했을 경우의 사건이고 예. 예. 보안 수사는 경찰이 무죄로 판단했을 때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 제도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엄격하게 해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 사건 무혐의로 본 거를 피해자가 스스로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도 검사가 사건을 가져와서 다 보게 돼 있는데 사회적 약자가 이의 신청도 제대로 못할 수 있으니 아예 이거는 그러면 경찰이 최종 판단 못하고 검사가 최종적으로 유무죄 판단을 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해 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지금 보완책을 만들어 뒀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검사가 이중적으로 보는 게 저는 수사의 효율성 면에서도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검사가 모든 네. 사건을 이중적으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보안 수사권이 존치됐을 때도 예. 굉장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보안 수사를 진행하거나 보안 수사 요구를 해왔습니다. 예.
형사 사건이 1년에 한 140만 건 이렇게 된다는데 그 다를 보안 수사를 한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송치된 거 그대로 그냥 기소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이번 장윤기 사건처럼 이거는 이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거잖아요. 근데 검찰이 보기에 피해자들이 보기에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분명히 강간살인이 의심이 되는데 왜 그냥 그 일반 살인으로만 송치 기소 의견, 의견을 보내.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검찰의 보안 수사가 더 정확하게 이 범죄 실체를 드러내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데 뭐 역할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없어져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라면 그게 아쉬울 것 같아. 피의자라면 좋아요. 경찰한테 한 번 예. 조사받던 거 검찰한테 한 번도 안 받게 되니까 예. 특히나 힘 있고 돈 있고 이런 피의자들은 혹은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좋아요. 좋은 변호사 쓰면 경찰만 막으면 돼. 이제는 검찰이 두렵지 않으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가 좋냐고요.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지. 이 없어지는 게. 아니, 아니 피해자 입장에서 그거는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도 검사가 사건의 적정한 처리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여전히 있는 거죠. 수사를 분산하면 수사가 이중적으로 되는 건데 예. 어차피 피해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장윤기 사건 같은 경우에도 예. 검사가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하고 달라지는 거는 중수청이라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서 중수청을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하고 달리.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경찰을 믿고 다시 경찰한테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10월 2일 이후에는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경찰 국수본 중수청이 생기기 때문에 예. 검사 입장에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이 아니라 상급 수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중수청에 요청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수사 기능을 분리해 놔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해놨는데 예. 여전히 중수청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검찰의 수사 기능을 그대로 두면 중수청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이제 지름길이 있고 신장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지름길 신장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들판 산길 이걸 갖다가 새로 길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회해서 가고 복잡하게. 있다. 예. 그 절차만 복잡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수사 요구라는 것도 글쎄요. 뭐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권 송치를 한다는데 예. 보이스피싱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노인이나 주부 이런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예. 그럼 이거 전권 송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전권 송치 대상 아니죠. 그렇지 아니잖아요. 하지만 검사가 사건을 볼 수 있는 사건이죠. 왜냐하면 모든 무혐의 사건은 검사한테 사건 기록을 송부해서 검사가 90일 내에 위법한 부당한 수사가 있는지 판단해서 문제가 있으면 재수사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경찰이 예. 수사를 해서 제대로 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건을 예. 경찰이 하고 검사가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 그건 안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치 그걸 검사가 이중적으로 했는데 예. 그걸 못하게 안 만든 한 게 것처럼 문제인 거죠. 검사가. 얘기하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대부분은 경찰에서 송치한 대로 검찰이 그 송치 의견에 따라서 기소를 해왔어요. 그게 전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검사 측 논리인데요. 아니 각별한 사안에 한해서만 보안 수사를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 보안 수사랑 자꾸 헷갈리시는데 예. 무혐의 사건은 재수사 요구를 검사가 하는 건데요. 지금은 검사들이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그래서 경찰이 무혐의한 거를 안 봅니다. 90일 내에 자기네들이 위법 부당한 수사를 보게 되는데 예. 왜냐하면 자기 수사 그러니까 내가 꼭 봐야 되는 거 아니니까 잘 안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검사도 인정하는 거예요.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직접 수사를 하게 되지 않으면 예. 검찰의 수사 인력들이 남잖아요. 예전보다. 그렇다고 우리가 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건을 봐야죠. 이런 사건들을 봐야 되는 건데 검사가 이제까지 안 받고 자기네들이 보기 힘들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면 경찰 내부에서 앞으로는 무혐의로 오는 수사 기록을 그냥 넘기지 말고 90일 동안 의무적으로 보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경찰이 수사 잘못을 찾아낼 수 있는가 예. 그 제도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이제 질문. 오늘 김한경이 잘 오셨네요. 법안 통과 후에 바로 한판 승부해주셔서 다른 방송이 부러워할 것 같은데 김한경님 어려우시겠지만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자 봐요, 보고 부족하다, 이거 왜 안 했을까? 하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네. 또 이제 지금 제도적 논의에서 제일 또 궁금해하는 건 과거처럼 지휘 권한이 없잖아요. 네. 검사가 지휘를 할 수 없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대등한 관계고
요구해서 했을 때 그 요구를 잘 안 들어. 2달 안에. 그리고 또 예 했어요. 해보니까 문제 없네요, 검사님. 이렇게 끝나는 경우에 그럼 네. 검사는 또 뭘 더 할 수 있는 거죠? 검사는 첫 번째로요. 네. 그럼 기소 안 해. 아, 왜냐하면 경찰도 실적이거든요. 유죄로 송치됐는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주면 끝이에요. 검사는 내가 기소를 안 할 수 있어요. 물론 경찰이 의도적으로 예, 범죄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예.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형식적으로 유죄로 송치할 수 있죠. 예.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보안 수사 요구를 하고 안 들면 직무 배제, 교체 징계를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경찰을? 이번에 경찰에서도 자기네들은 이런 사건이 있으면 징계를 법에다가 의무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검찰의 요청이 있으면 징계 요구는 조금 더 엄격하게 봐서 의도적으로 수사 지연이라고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지금하고 달라진 게 이제 중수청이 생기는 예, 거죠. 예. 이제 검사가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예. 여하튼 경찰하고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수사기관, 이 FBI 같은 중수청이 생기면 검사가 그럼 난 중수청에 넘길게 사건을 뺏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경찰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검사의 판단에 의해서 예. 중수청에 넘기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예. 경찰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자존심이 상하겠죠. 이제 이런 일들 반대로 중수청이 보안수사 요구를 듣지 않으면 반대로 이 사건을 국수본 같은 데다가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검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새롭게 만든 제도죠. 근데 아니 생각해 보세요. 중수청은 예. 6대 범죄라는 이를테면 좀 특별한 범죄, 과거에 검찰이 하던 특수수사 영역이죠. 그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한 기구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준다 그러면 중수청의 인력이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라고 충분한 수사 역량일까 싶은데 그 보안 수사권 처리하다가 여기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어쨌든 국가 전체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걸 봤을 때 예. 검찰이 지난 그 70년 이상 축적되어 온 특히 이제 특수수사 영역에서의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중수청으로 혹은 경찰로 이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 검찰총장 대행도 그 사표를 냈는데 예. 별로 협조적일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중수청으로 안 간다. 특히 검사들이 별로 지원자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사관들이야 뭐 의무적으로 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 범죄 수사 역량이라는 게 그냥 소실되는 거잖아요. 거기는 공소청은 수사를 못하니까 그 범죄 수사 역량 축적된 걸 쓸 일도 없고 그리고 당신들이 그래도 그 노하우를 좀 전달해줘. 마무리. 굳이 그걸 협조할 예. 이유도 없고 예.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 큰 손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보안 수사를 계속 검찰에 남겨두면 검사와 수사관들은 옮겨가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도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중수청이 만약에 수사 인력들이 다 모이게 되면 예. 그러면 수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옮겨갑니다. 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했을 때도 앞으로는 중수청에서 사건의 1차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변호인들이 중수청을 대상으로 변호사를 많이 그러니까 변호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변호사들의 불만이 뭐냐면 옛날에는 검찰에 가서 설득하면 되는데 경찰에 가서 설득해야 되는데 경찰은 법조인을 특별히 대우를 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얘기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법조인들끼리는 서로 검찰 변호사들 얘기가 잘 됐는데 경찰은 잘 안 된다라는 게 예. 많은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런 그 불만은 이제 앞으로 자연스럽게 적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 인력이기 때문에 예. 같이 사법시험 붙지 않고 로스쿨 같이 안 나오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객관적으로 변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수사 인력들은 제가 봤을 때 미래 변호사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는 부서로 옮기게끔 유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보안 수사는 말씀하신 대로 원래 중수청은 보안 수사를 전담하는 기관이 아니고 경찰하고 검찰하고 싸움이 나서 보안 수사를 뺏어 갖고 다른 기관에 보내는 일이 많이 생기면 안 되죠. 예. 그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하지만 여하튼 이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중수청에서는 보안 수사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한 1분 남았어요. 물론 2부 계속됩니다. 한 질문만 하고 1분 마무리합니다.
정치공학적으로 민주당 강경파의 완승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송치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주 엄격하게 이념적으로만 보면 수사기소 분리의 예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피해자 단체, 사회적 약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일부 비난을 받아가면서도 그거는 수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장윤기 사건이라든지 기타 국민들의 우려가 저희한테는 더 좋은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호기 의원님 뭔가 이해 안 아니 되시나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20초? 검사 출신들이 네. 중수청에 갔다가 경력만 쌓고 나갈 것 같아요. 네.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안 갈- 소명감을 갖고 저는 안 갈 대부분 안갈 가능성이 안 갈 높고 가능성이 높다. 가더라도 경력을 위한 다리 특검 역할. 얘기는 정호김 의원님의 지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